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게이트 앞 미국행 대형 항공기 탑승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탑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출국 심사를 마친 승객들이 면세품 쇼핑백을 손에 들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업무 전화를 걸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내용 간식을 사러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여행객들의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대형 면세점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조명과 쇼핑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각종 항공사의 탑승 안내 방송이 교차하며 복잡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근처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국인 가족들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일정을 재확인하고 있었고, 서양인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정미숙, 58살의 그녀는 707 특임단 출신 현역 3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검정 정장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기품과 위엄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을 보면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권과 탑승권이 단정히 들려 있었고, 작은 캐리어 하나가 옆에 세워져 있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로고나 장식품은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절제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시작했어요. 먼저 영어로, 그 다음 한국어로 탑승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정미숙도 차분한 걸음으로 대기줄에 합류했어요. 앞에 서 있던 서양인 가족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고, 뒤쪽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첫 미국 여행이에요? 네, 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뒤쪽에서 나이 지긋한 한국인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긴장한 모습이었고, 아내는 손가방 안의 물건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분들부터 먼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미숙도 자신의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탑승구에는 2명의 승무원이 서서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한국인 승무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금발의 서양인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린다 브래드쇼 수석 승무원이었죠. 린다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15년 넘게 이 항공사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미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탑승구 앞에 도착해서 여권과 탑승권을 정중히 꺼내며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제 좌석이 어디입니까? 순간 린다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탑승권을 받아들면서도 정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마치 무언가 불쾌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미국 항공사예요. 린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못하면서
여행은 왜 하세요? 린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미숙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서양인 승객 하나가 그 말을 듣고는 킬킬거리며 따라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카무사합니다. 그의 과장된 발음과 몸짓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조롱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심지어 한 승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하면 기내에서 안전 지시도 못 알아듣겠네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미국에 가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고집세다니까요. 해외 나가서도 한국말만 고집하고 심지어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객마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정미숙은 주변의 모든 시선과 조롱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린다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방해한 것이 무엇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침착함과 의연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그 말을 더욱 도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방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방해죠. 린다는 손사래를 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도 나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린 다 죽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어 못하면 탑승 제한해야죠. 뒤쪽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승객이 거들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말만 쓰네. 고집세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출발 늦어지는 거야. 정말 답답하네요. 왜 굳이 한국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승객도 거들었어요. 탑승구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정미숙을 향한 시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승객은 짜증스럽게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이는 동반자에게 저런 일 때문에 지연되면 어쩌지라고 속삭였어요. 정미숙은 주변의 모든 시선과 조롱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규정에 한국말 쓰면 위험하다는 조항이 있어? 있다면 지금 당장 조항 번호와 내용을 읽어보시오. 린다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주변 승객들도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린다는 대꾸하지 못한 채 티켓을 툭 던지듯 내주며 정미숙을 자리로 보냈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욕은 이미 시작됐고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미숙은 기내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통로 양쪽으로 좌석들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어요. 기내는 에어컨 바람과 함께 특유의 밀폐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이미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복도에서 큰 캐리어와 씨름하고 있었죠.
정미숙은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의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18A 좌석, 창가 쪽이었어요. 다행히 통로 쪽 좌석이 아직 비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좌석 앞에 섰어요. 손에 든 기내용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출장용 서류들과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미숙은 팔을 뻗어 선반에 가방을 올리려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아 쉽지 않았어요. 이때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한국말로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이 짐 좀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무원이 바로 탑승구에서 만났던 린다였어요. 린다는 정미숙을 알아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한국말이네요. 린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방송도 못 알아듣는 분이라면 큰일 납니다. 이분은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린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앞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뒤쪽에서 짐을 정리하던 서양인 승객이 그 말을 듣고는 킬킬거리며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짐 좀 옮겨주세요. 아이고 촌스럽다. 또 다른 승객이 거들며 말했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다는데 왜 굳이 한국말만 해? 영어로 하면 되잖아. 기내 안전방송도 못 알아들을 텐데 정말 위험하겠네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숙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학생이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섰어요. 김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습니다. 방금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왜 괴롭히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교환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린다는 은영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조용히 해. 괜히 끼어들면 같이 문제될 거야. 그 말에 은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하지만 정미숙이 은영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앉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오. 더 지켜봅시다. 정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은영은 정미숙의 침착함에 놀라며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조차 시선을 피하며 모른 척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런 고집쟁이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린다는 여전히 정미숙의 짐을 선반에 올려주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미숙이 영어로 다시 부탁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한 승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무원님, 저 사람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기내에서는 영어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미숙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정신력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옆에서 정미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미숙의 의연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된 거죠. 기내 곳곳에서는 승무원들이 안전벨트 점검을 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어요. 기내는 이미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조롱과 웅성거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정미숙을 향한 시선들은 여전히 곱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고 마치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린다는 마침내 정미숙의 짐을 선반에 올려주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뭔가 귀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비행기는 본격적으로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긴장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조종실에서는 일상적인 이륙 전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윌리엄 하트맨 기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조종사로 25년간 이 항공사에서 근무해온 경험 많은 파일럿이었어요. 그는 부조종사와 함께 각종 계기판을 점검하며 관제탑과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인천 그라운드 델타 287편입니다. 활주로 이동 허가 요청합니다. 하트맨 기장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었어요. 델타 287편 활주로 03 우측으로 택싱하세요. 바람은 남서쪽에서 8노트입니다. 조종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각종 버튼과 스위치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엔진 소음이 낮게 웅웅거리며 들려왔어요. 부조종사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가며 기장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종실 통신 장비에서 본사 운항통제센터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우선순위 높은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델타 287편 기장, 본사 운항통제센터입니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하트맨 기장은 부조종사와 눈을 마주치며 헤드셋을 조정했어요. 25년간 비행해 오면서 이런 식의 긴급 연락을 받아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운항통제센터 델타 287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내에서 언어 차별로 인한 소동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승객이 한국군 현역 장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상황 보고 요망합니다. 하트맨 기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언어 차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피해자가 한국군 장군이라는 말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객실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린다, 기장실입니다. 기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인터폰 너머로 린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장님, 별일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못하는 한국 승객이 좀 고집을 부려서 안전상 우려가 있어 주의를 준 것뿐입니다. 하트맨 기장은 린다의 대답이 본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다시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운항통제센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승객 명단을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조종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트맨 기장과 부조종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승객 불만 사항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몇 분 후 운항통제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델타 287편 해당 승객은 정미숙 대한민국 육군 소장입니다. 707 특임단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요직에 근무 중입니다. 하트맨 기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했을 때 그녀와 함께 작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미숙 장군. 하트맨 기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그분인가?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미 합동 공중작전 훈련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미숙은 완벽한 영어로 미군 조종사들과 협력하여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하트맨 기장이었죠. 이건 정말 큰일이다. 하트맨 기장이 부조종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조종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트맨 기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어요. 인천 그라운드 델타 287편입니다. 기내 상황으로 인해 게이트로 복귀 요청합니다. 델타 287편 게이트 복귀 사유를 알려주세요. 승객 안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즉시 게이트 복귀가 필요합니다. 관제탑에서 잠시 검토한 후 허가가 떨어졌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게이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트맨 기장은 직접 객실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미숙 장군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는 부조종사에게 조종실을 맡기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기내로 나온 하트맨 기장은 승객 명단을 확인하며 정미숙의 좌석을 찾아갔어요. 18A 좌석에 앉아있는 정미숙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미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맨 기장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정미숙 장군님이십니까? 정미숙은 고개를 들어 하트맨 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했지만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은 승객일 뿐이요. 절차대로만 하시오. 하트맨 기장은 정미숙의 차분한 대답에 더욱 당황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주변 승객들은 기장이 직접 나와서 정미숙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장이 직접 나왔지? 저 한국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가? 하트맨 기장은 곧바로 조종실로 돌아가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운항통제센터 해당 승객 확인했습니다. 정미숙 장군이 맞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본사에서는 즉시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몇 분 후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차별 의혹 즉시 중단하시오. 피해 승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해당 승무원은 도착 후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하트맨 기장은 본사의 지시를 받고 나서 즉시 객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비행해 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기내 상황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게이트로 복귀하겠습니다. 기내에 방송이 울려 퍼지자 승객들 사이에서
즉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야? 왜 다시 돌아가? 시간 다 날아가잖아. 연결편 놓치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대로 설명해줘.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우리 일정이 다 망가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 한국 사람 때문인 거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왜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항공사에 항해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옆자리의 김은영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소? 정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오. 은영은 정미숙의 담담한 모습에 더욱 놀랐어요. 자신이라면 벌써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게이트로 복귀하는 동안 하트맨 기장은 계속해서 본사와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운항통제센터, 기내 승객들의 항의가 거세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고 경영진이 직접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한편 린다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영어를 못하는 승객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탑승교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항 보안팀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린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승무원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린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한국 승객이 한국말만 고집해서 안전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보안팀장은 린다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저었어요. 기내 안내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승객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린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비상시에는 영어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요? 그건 승무원이 여러 언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이유입니다. 승객에게 언어 사용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때 게이트 쪽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조지 맥팔랜드 부사장이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맥팔랜드 부사장은 기내로 들어서자마자 정미숙의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항공사의 치욕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라고? 한국 군인인가? 그럼 우리가 군인을 괴롭힌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기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까까지 정미숙을 조롱하던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부사장의 사과를 듣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가 목적이 아니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후에 바뀌는 것이 있어야 하오. 첫째, 언어 사용을 이유로 승객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드시오. 둘째, 모든 승무원에게 다문화 교육을 의무화하시오. 셋째,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표준 절차를 공개하시오. 맥팔랜드 부사장은 정미숙의 요구사항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때 한 승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왜 기다려야 해? 그냥 저 사람 내리면 되잖아. 다른 승객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승무원이 했는데 왜 승객이 내려야 해? 우리가 한국 장군을 모욕한 거잖아. 부끄럽지도 않나? 기내는 순식간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졌어요. 한쪽은 빨리 출발하기를 원하는 승객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정미숙을 지지하는 승객들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리면 출발이 빨라질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내가 내리면 이 비행기는 다음에도 누군가를 내리게 될 것이오. 정미숙의 말이 기내에 울려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 깊었어요. 승객들은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맥팔랜드 부사장은 정미숙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했어요. 단순히 한 승객을 달래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의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내려야 할 날입니다. 부사장의 말에 주변이 다시 술렁였어요. 일부 승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팔랜드 부사장은 린다에게 다가갔어요. 린다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부사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승무원,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부사장님, 저는 안전을 위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린다는 결국 무릎을 꿇고 정미숙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린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린다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이 기내에서 모욕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시오. 린다는 정미숙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기내의 다른 한국인 승객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모든 한국 승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은영은 옆자리에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미숙의 의연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미숙은 은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젊은이를 격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승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아까까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박수에 동조하여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서양인 승객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아까 정미숙을 조롱했던 서양인 승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설이, I was wrong.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맥팔랜드 부사장은 이런 분위기를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언어 차별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장군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정미숙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오.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하는 의지입니다. 부사장은 정미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린다 승무원은 오늘부터 무급휴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무원에게 긴급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린다는 부사장의 말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하트맨 기장도 조종실에서 나와서 정미숙에게 인사를 했어요. 장군님, 10년 전 한미 합동훈련에서 뵌 윌리엄 하트맨입니다.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숙은 하트맨 기장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트맨 기장님, 오랜만이군요. 오늘 일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아니요, 저희 회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립하고 있던 승객들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정미숙에게 다가가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고 또 다른 승객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김은영은 정미숙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줌마, 저도 나중에 아줌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요. 정미숙의 따뜻한 격려에 은영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맥팔랜드 부사장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했거든요. 맥팔랜드 부사장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게이트 밖으로 나가서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공항 측에서는 임시 브리핑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사장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후회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희 항공사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시작되었어요. 저희 승무원이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플래시가 더욱 빨라졌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하신 분이 대한민국 국군의 고위 장교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설령 일반 승객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저희 승무원이 승객분께서 한국어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영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안전상 위험하다며 탑승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어 차별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사장은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보며 답했습니다. 즉시 3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언어 사용을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승무원에게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의 표준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겠습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무급휴직 처분했으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처분을 결정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기내에서는 하트맨 기장이 다시 한번 승객들에게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 윌리엄 하트맨입니다.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승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내 곳곳에서 승객들이 기장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술렁거림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항공사는 어떤 언어로 요청하시더라도 객실팀이 반드시 존중으로 응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장의 진심 어린 방송이 끝나자 기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승객들만 박수를 쳤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시작된 박수가 앞쪽까지 퍼져나가며 객실 전체로 번졌어요. 정미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모욕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김은영은 옆에서 정미숙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멋져요. 아줌마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간 거요. 정미숙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때 아까 정미숙을 조롱했던 서양인 승객들 중 몇 명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 승객이 덧붙였습니다. 정미숙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다행이군요. 한편 게이트 밖에서는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부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비슷한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분과는 어떤 합의를 했나요? 해당 승객분께서는 개인적인 보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뜻에 따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언론사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어요.
이 일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적인 실수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기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정미숙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미국인 승객이 정미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좋은 일이군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니까요.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적대감과 조롱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편의 교육 현장 같았죠. 브리핑이 끝나고 맥팔랜드 부사장이 기내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과 대립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대화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승객들이 서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부는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는 정미숙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군님, 언론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모든 개선책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저희 항공사의 문화 다양성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장군님 같은 분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정미숙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 적합할 것 같소? 그녀가 김은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김은영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정미숙의 격려 어린 시선을 받고는 용기를 냈어요. 저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부사장은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젊은 세대의 관점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하트맨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 저희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비행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조롱이나 불만이 아닌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곧 한국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아니요.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요. 정미숙이 잔잔하게 답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소. 오늘 나를 위해 일어서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영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용기란 무엇인지, 존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품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며 구름층을 뚫고 올라갔어요.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들에게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한 승무원이 정미숙에게 다가와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소.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정미숙의 겸손한 모습에 주변 승객들이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토록 소박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아까 정미숙을 조롱했던 서양인 승객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인데 받아주시겠어요? 사과의 표시로요. 정미숙은 그 선물을 정중히 받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기내 곳곳에서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한편 린다는 기내 후방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급휴직이 결정되긴 했지만 비행이 끝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린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린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린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야.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일이 그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고 기내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은 처음에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갈등을 겪고 이해를 나눈 후에 더욱 깊고 의미 있는 평온함이었죠.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분명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위의 고공을 안정적으로 날아가며 태평양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기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오렌지빛과 보라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하루의 격변을 달래주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창가에 기대어 이 장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긴장감과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었죠. 김은영은 옆자리에서 정미숙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분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처음에 무섭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데. 정미숙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은영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무서웠소. 그녀의 목소리는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굽히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비슷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참고 넘어갔는데 정미숙을 보며 다르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미국 대학에서 가끔 그런 일을 당해요. 하지만 항상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참는 것도 때로는 지혜이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정미숙이 은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이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뒤돌아보며 말을 걸었어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평범한 사람이란 없소? 정미숙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저는 단지 그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일로 인해 자신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기내 후방에서는 맥팔랜드 부사장이 승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해요. 젊은 승무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희도 다문화 교육을 받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다양한 상황을 연습하고 체험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승무원이 덧붙였어요. 오늘 정미숙 장군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렇게 품격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런 품격을 갖춰야 해요. 승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때 하트맨 기장이 기내 방송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순항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비행 중입니다. 예정 시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개인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저희 모두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행기에서는 어떤 언어든 어떤 문화든 모두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항공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장의 방송이 끝나자 기내 곳곳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정미숙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었거든요. 김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줌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정미숙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저도 그런 변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미 하고 있어. 오늘 나를 위해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용기를 잃지 말기 바라오. 은영은 정미숙의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백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정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국적이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지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이제 더욱 짙어져서
하늘 전체가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들 사이로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의 경험이 단순한 불쾌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내는 이제 완전히 평온해졌어요. 승객들은 각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더욱 높이 솟구치며 오늘의 소동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켜낸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